그러니까 자, 오늘 수업은 서브노트 101페이지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부동산의 유동화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 쪽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면 상환 측면에서 금리 나오게 되면 두 가지 암기한다 그랬나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그러면 변동금리는 누구한테 위험을 전가시켜요? 차입자한테. 차입자가 위험하고요. 그럼 고정금리는 누가 위험하다는 얘기고, 대출자. 올라가면 어떤 위험이 있고요? 인플레 위험이 있고, 하락하면 차입자를 조기 상환할 거죠. 그렇게 암기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원리금 측면이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면 그냥 순서만 잡으면 되죠. 원금, 원리금, 최저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원금 균등 상환과 계산 문제 나온다 그러면 n분의 1하고 이자 하는 거죠. 이자는 항상 뭐에 대해서? 그럼 잔고는 얼마만큼 준다? 원금 상환분만큼. 그럼 원리금 균등에서는 원금 상환분 어떻게 찾고요? 그래서 항상 이자를 뺀 만큼이고, 원금 균등은 n분의 1 한 개 원금 상환액이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오늘은 제도, 유동화 제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동화 제도를 이해하시려면 1차 시장과 2차 시장을 구분해야 되죠. 그러니까 차입자들이 은행권을 통해서 돈을 빌리고, 은행권에서는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SPC 형태를 통해서 투자자한테 이렇게 넘어가고, 그럼 이렇게 자금을 대출받는 시장은 1차라고 하고, 이렇게 회전되는 시장은 2차라고 하는 거니까 1차, 2차 구분할 때 차입자가 있다, 1차, 투자자가 있다, 2차, 저당권 형성된다, 1차, 유동화된다, 2차, 대출된다, 1차, 공급된다, 2차. 그럼 1차 시장과 2차 시장 법률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고요. 그리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뭐를 통해서? SPC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주택에 대해서는 어디서 하죠?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그럼 이런 것이 나오게 되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자산보유자들의 신용이 중요하지 않고 여기 있는 수익률이 중요하지요. 여기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럼 이것은 이제 전통적으로 옛날에 나왔던 시험 문제들이고요. 요즘 주로 나오는 것은 투자자한테 돈을 빌리게 될 때 그것이 채권 형태로 갈 수도 있고 증권의 형태로 할 수도 있고, 그럼 채권이면 투자자한테 위험이 가지 않고, 그럼 모든 책임은 누가 지는 거고요? 발행자가 지는 거고, 그럼 증권이다라고 한다면 모든 것은 다 누구한테 가니까? 투자자한테 가니까 모든 책임 다 투자자가 지는 거죠. 그럼 증권은 투자자가 위험한 상황인데 이런데 투자하는 이유는 수익률이 높으니까 낮으니까? 높으니까 이런 얘기고, 그리고 그럼 채권이라고 하는 건 투자자한테 위험이 가지 않도록 하려면 발행액, 돈을 많이 빌려준다, 적게 빌려준다, 적게 빌려준다. 그리고 추가 담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채권과 증권 구분하면 되는 건데, 다만 영어로 나오니까 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MBB, 그럼 B가 뭐죠? 채권, 이렇게 MPTS, 그러면 S는 증권 하면 되겠고요. 그럼 이런 채권과 증권을 혼합한 형태의 금융상품도 나와 있죠? 이렇게 혼합한 상태를 금융 쪽에서는 매자닌 금융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이제 주택 관련된 상품에서는 두 가지 MPTB와 CMO라고 하는 거. 혼합형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이면서도 어떤 성격도 있다, 증권의 성격도 있다. 그럼 이제 증권의 성격의 대표적인 것이 조기 상환의 위험은 누구한테 간다? 투자자한테 간다. 나머지는 투자자한테 가고 가지 않고. 채권이라고 하는 건 투자자한테 가지 않는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채권인데, 다만 채권 중에서도 어떤 위험은 조기 상환의 위험 누구한테 간다? 투자자한테 간다면 그건 이제 어떤 성격도 있다? 증권적 성격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럼 그것이 어떤 상품이고요? MPTB와 CMO인데 이제 두 가지의 공통점은 그렇지만 차이점은 CMO에서는 어떤 것도 생각했다? 그렇죠. 단기 투자자를 위해서 기간을 짧게 잘라내는 거죠. 다계층과. 그리고 장기 투자를 위해서 조기 상환을 방어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겠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암기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문제를 통해서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집 292페이지. 자, 1번. 저당 채권이 발생하는 시장과 증권 발행을 통해 저당 채권 유동화되는 시장 이렇게 나왔는데요. 채권이 발생하는 시장은 뭐고요? 1차. 유동화되는 시장은 2차. 이렇게 잡아주시면 답만 체크해보면 4번 1차 시장은 자금이 어떻게 되고요? 대출. 2차 시장은요. 자금이 공급. 네, 그렇게만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 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보시게 되면 1번 차입자와 대출자 간의 주택금융시장은 1차이다. OX. 차입자 간의 시장은 1차. 주택저당 채권이 유동화되는 시장은 2차. OX. 5. 2번 저당대출기간은 주택저당 채권의 유동화를 통해 단기 유동자산을 장기 고정자산으로 전환시켜. 근데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자, 이 유동화되게 되는 것은 장기로 돈이 묶이니까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가요? 유동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단기 유동자산을 장기 고정자산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아니고 장기로 묶여있는 돈을 단기 어떻게 하겠다고요? 자, 다시 유동화되는 이유는 이 차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기간을 길게 장기로 가는 거죠. 우리나라 한국주택금융사 하는 것은 10년에서 30년까지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기간이 너무 기니까 돈이 묶일 수밖에 없다. 그럼 장기 고정화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장기 고정화돼서 돈이 묶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유동화시킨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2번에서는 어디가 틀렸어요? 유동화를 통해서 단기를 장기로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장기 묶여있는 것을 단기에 유동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유동화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돈이 묶이니까 얼마 동안 장기적으로 돈이 묶이니까 그걸 회전시키려고 하는 거죠. 자, 3번 유동화를 위한 전제 조건은 주택저당증권의 수익률이 주택저당 대출 이자율보다 낮더라도 투자자 요소는 충족돼야 한다. 너무 말장난이 되게 심한데요. 이거 내용은 이런 거예요. 자, 1차 시장의 차입자의 부담을 줄여줘서는 기간을 길게 가고 이자는 높게 가고 낮게 가고 그럼 2차 시장은 1차보다 수익률이 높아요? 낮아요? 낮을 수밖에 없죠. 그럼 수익률이 낮게 되면 투자자 요구수익 충족이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투자자 요구수익 충족을 시켜줘야 되죠. 그러기에 생각한 게 뭐라고요?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서 뭐를 통해서? SPC를 통해서. 그러니까 3번은 두 개를 잘라보면 유동화를 위해서는 주택저당증권의 수익률, 주택저당증권의 수익률이 1차 시장이에요? 2차 시장이에요? 주택저당증권이니까 2차. 주택저당대출 이자율은요? 1차. 그러니까 2차는 1차보다 낮죠? 다시 주택저당증권 해놓고 밑줄 치고 2차 쓰시고요. 주택저당대출 이자율은 어디고요? 1차죠. 그러니까 대출 이자율이 낮게 되면 2차는 더 낮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차는 1차보다 수익률이 낮죠. 요가 이해되셨어요? 네. 그럼 이제 이게 유동화되려면 투자자의 요구수익률 충족은 돼야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두 개를 끊어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차 시장의 수익률은 1차보다 높다 낮다? 낮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다? 투자자의 요구수익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럼 유동화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요구수익을 충족시켜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4번처럼 어디를 통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3번 질문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 4번 보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저당 채권 유동화시키지요. 네, 그리고 주택 관련된 다양한 보증하지요. 그리고 5번 보시면 2차는 저당 차입자는 어딘가요? 1차. 그럼 2차는 1차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자, 그럼 7번 문제로 넘어오겠습니다.